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통한 지 1년도 안 된 터널에서 물까지 고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방송 보도 이후 관련 당국과 시공자가 같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일단 여름철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정읍시와 순창군을 오가는 21호선 국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마치고 차량이 다니기 시작한 개운치 터널. 그런데 2,205m 길이의 터널은 물기로 가득합니다. 순창 방면으로 노면 2,000여 미터 정도가 젖어 있고 갓길의 경우 물이 고인 곳도 발견됩니다. 터널 내부는 습하고 벽면 대부분은 이렇게 물기가 서려 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터널 천정에서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터널 안팎의 온도차로 설명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벌써 여러 달째인 원인 모를 현상 때문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겨울에 이 도로가 지금 거의 다 얼판인데 우리 저 쌍치 주민들 저 살아날 사람 없어요. 현재 물고임이나 천장에서 물 떨어짐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시공할 당시 차수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관계 당국과 터널을 지은 회사가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공사 측은 여름철엔 습기가 차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민원인 등은 9월 이후에 같은 현상이 반복하는지 일단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원 제기하셨던 분들이랑 연사무소 위원장님이랑 다 오셨었어요. 서로 이제 합의를 하기를 일단은 9월까지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9월 이후로. 그렇지만 면밀한 분석을 위해 시공사 측의 기술적 검토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가 가야익기 자전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원에서 출발해 함양과 거창, 합천을 거쳐 고령까지 달리는 85km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며 가야 고분군이 소재한 가야권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뜻깊은 가야익기 자전거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기분이 새롭고 가야 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기원합니다. 순창 강천산이 다음 달 1일부터 넉 달 동안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합니다. 강천산 입구부터 천우 폭포까지 야간 산행 1.3km 구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천산 단월 여행을 주제로 한 야간 산행의 가장 큰 재미는 산책로 주요 지점마다 조성한 화려한 조명과 영상 콘텐츠를 구경하는 데 있습니다. 순창구는 야간 개장 첫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고창읍성과 고인돌 박물관을 찾은 유료 입장객에게 일부 금액은 지역 화폐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창읍성을 찾은 성인이 입장료 2,000원을 낼 경우 반절은 지역 화폐인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습니다. 또 입장료가 3,000원인 고인돌 박물관을 관람하면 상품권 2,000원어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창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상품권 가맹점 1,4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 일부를 상품권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외지 관광객이 주변 상가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안군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부안군은 부안경찰서와 부안소방서 등 유관기관 참석자와 함께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렸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화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오는 8월 1일부터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남원시가 본격적으로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응 종합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4개 관련 기관과 23개 읍면동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홀몸 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폭염에 취약한 1,800여 명을 보호하기 위해 800여 명의 재난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 열기를 식히고 버스 승강장과 어르신 쉼터에 생수와 얼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도 특별 상황반을 마련하고 운영 중입니다.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력과 자재, 예산을 총동원해서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24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 동안 열렸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임시회에서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1조 103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투자진흥기금 259억 원과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13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금구면을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가 직접 약을 지어줄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보건소는 금구면에 의료기관이 폐업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구보건지소와 금구면 약국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남원시가 외딴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습니다. 남원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 이른바 재활용 동네마당 12곳을 설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비가림 설비와 분리수거함, 분리배출 안내판 등을 갖췄습니다. 이 시설은 마을 주민이 관리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이 줄어들어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읍시가 행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우울 정서 완화와 생명 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읍시는 고부면 덕안과 강고마을, 신태인읍 포룡 등 5개 마을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심리미술치료와 아로마 테라피, 우울증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남원경찰서가 지리산 뱀사골에서 여름파출소를 운영합니다. 8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여름파출소는 지역 내 대표 피서지에서 일어나는 강도와 절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 14명이 배치됐습니다. 남원경찰은 국립공원과 소방서 관계자 등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성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치안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어촌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어촌 특화는 어촌 공동체의 수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사업입니다. 어촌 특화지원센터는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수, 창업,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His eyes are like a jungle, he smiles, it's like the radio.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